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타로 카드에 연도 카드를 구해서 다가오는 2021년 운세를 셀프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다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한 해 보내고 계시죠? 내년에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우선 자신의 연도 카드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찾아낸 자신의 연도 카드로 2021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를 공부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자신의 연도 카드를 구해서 2021년 운세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연말연시에 토정 비결을 보거나 사주 어플로 오늘의 일진 운세를 보는 것처럼 재미삼아 가볍게만 즐겨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연도 카드를 구하는 방법은 우선 자신의 양력 생일과 보고자 하는 해당 연도가 필요합니다. 2021년 연도 카드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2021이라는 숫자와 자신의 생일 숫자가 필요해요. 연도 카드를 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 숫자에 자신의 생일 숫자를 더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숫자를 한 자리씩 더해서 구하는 방법과 연도, 월, 일 이렇게 묶음으로 더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인 숫자를 한 자리씩 더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제 생일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 운세를 볼 것이기 때문에 2021이라는 숫자와 제 생일은 6월 18일이니까 이 숫자들을 한 자리씩 더해주는 거예요.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8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더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는 20번이에요. 따라서 2021년 연도카드 번호는 20번이 됩니다. 이때 더해서 나온 숫자가 22가 넘는 23부터는 두 숫자를 더해준 숫자가 연도카드 번호가 됩니다. 23이라면 2 더하기 3으로 5가 연도카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로카드의 메이저 카드 22장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22번이 넘으면 숫자를 다시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년, 월, 일을 묶어서 더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2021 더하기 6 더하기 18 이렇게 더해주면 204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한 자리씩 더해주는 거예요. 2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11이 됩니다. 저의 연도카드 번호는 따라서 11번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한 20번과 두 번째 방법으로 나온 11번 모두 한 자리씩 더하면 숫자 2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더해서 1에서 9번까지의 숫자로 연도카드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타로의 메이저 카드 22장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1부터 22번까지 숫자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카드 0번 바보 카드는요 22번에 해당되니까 연도 카드 2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타로 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연도 카드가 다음 숫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다가 중간에 바뀌는 해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계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연도별로 연도 카드를 살펴보다 보면 같은 해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해보면 번호에 따른 일정한 패턴들이 생기더라고요. 종이를 꺼내놓고 지금까지 지나온 해들을 계산해서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카드가 22장이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두 편으로 나누어 영상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을 올리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숫자별로 연도카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부터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계산하면 19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1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1번부터 9번까지의 번호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번의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도카드 1번은 창조가 키워드인 마법사 카드입니다. 따라서 연도카드 1번 해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무언가 시작하려는 힘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각만 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꾸준함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법사처럼 다재다능하며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시작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입학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1번 해는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마법사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끼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인 복합 레저타운이나 테마파크 등으로 추천드려요. 숫자 2번에 해당하는 연도카드는 고위여사제 카드입니다. 고위여사제 카드가 2021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내면을 성찰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속도를 늦추고 포커스를 내부에 맞춰야 하는 해라고 할까요? 정신과 지혜가 결과를 가져오는 해이므로 행동하는 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움직이고 이동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을 쫓기보다는 정신적인 면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면 좋다고 해요. 이번 해에는 이처럼 직감과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힘을 탐구하기에 매우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면 우울감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질병에 조금 취약한 해이므로 운동을 하거나 섭생에 신경 써서 건강을 잘 돌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번 해의 시기에는 자신의 소신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거나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해일 수도 있다고 해요. 타인과의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하므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달의 이미지가 강해지므로 여행을 계획했다면 호수나 강, 바닷가 등 물이 있는 곳이 좋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연애운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해요. 혹시 결혼을 한 기혼자시라면 서로 대화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연도카드 3번 카드 알아보겠습니다. 3번은 여황제 카드입니다. 카드 가득 색상이 화려하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죠? 3번 카드가 연도카드인 분들은 올 한 해 긍정적인 기운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자신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풍요로운 성장과 기쁨의 해가 될 것이에요. 관계운이나 연애운, 직업운 등 삶의 전반이 풍요롭다고 해요. 3번 해는 무언가 실질적인 결과를 낳는 해라고 합니다. 또한 모성 본능이 뛰어난 카드이므로 다른 사람을 보살피거나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 남성이 연도카드가 3번이라면 아내나 어머니 혹은 여자친구 등 여성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도 해요. 금전의 흐름도 좋으며 구직자는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네요.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임신과 출산운도 좋고요. 하지만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미혼일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겠죠. 3번 해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즐기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지나치게 탐할 수 있으므로 사치나 향락, 유혹 등에 빠지지 말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어요. 유흥에 지출을 많이 해서 낭패 보는 경우가 생기겠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카드 속 여황제처럼 다소 통통하게 살이 찔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해이므로 휴가 장소도
그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리조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3번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연도카드 4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카드는 황제입니다. 황제는 권위의 힘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게 되고 무언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4번 해에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해가 된다고 해요. 꿈이나 환상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무언가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려고 합니다. 황제가 되고 싶고 자기 것을 가지고 싶어 하므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진다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독립을 원하게 되겠죠. 꼭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싶다거나 자신만의 그 어떤 것을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일을 마무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해가 될 거예요. 구직자는 취업운도 좋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하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아버지나 직장 상사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 너무 일만 해서 과로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지로는 국립공원이나 수목원 같이 산이 있는 곳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5번 카드입니다. 5번은 교환 카드에 해당되는데요. 5번 해에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데 매우 좋은 해라고 해요. 그러니 자신의 신념 체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해로 삼는다면 자신의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해가 될 거예요. 다소 힘이 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타인의 원조를 받거나 협력자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귀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번 해에는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혼자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전문가나 주변의 조언자, 예를 든다면 직장 상사나 윗어른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혼자 하는 공부나 일보다는 그룹으로 하는 공부나 협업 등이 좋다고 하고요. 무슨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보다는 보수적인 시스템 안에서 규율과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해요. 투자도 보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학생이라면 학원을 옮겨보거나 선배나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해요. 5번 해에는 자신의 전문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가나 타로카드, 점성술 같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교황은 사제이므로 휴가지로는 절이나 사원, 교회 같은 종교적인 장소나 박물관이나 유적지 같은 전통과 문화가 있는 곳이 좋다고 해요. 연도카드 6번은 연인카드입니다.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카드죠. 6번 해에는 좋은 인연이 생기는 해라고 해요. 솔로라면 연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좋은 친구들과 만나게 되고 직장 내 팀워크도 좋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 또한 좋은 해라고 합니다. 만약 연인이 있거나 기혼자라도 6번 해에 만나는 인연들은 좋은 인연이 되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이외의 이성은 조금 조심해야겠죠. 동호회나 모임들 참여의 폭도 넓어지고요. 아직 솔로라서 연인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6번 해에 만나는 사람과는 운명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매우 기대가 되시죠? 6번에는 이처럼 삶이 조화로우며 사람들과 화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해가 된다고 합니다. 직장운에서는 협업이나 팀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저울질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저울질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겠습니다. 6번의 사람들 속에서 인맥을 잘 형성하게 되면 7번, 8번, 9번 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인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여행보다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하거나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 좋고요. 크루즈 여행이나 펜션, 리조트 여행이 좋다고 해요. 7번 전차 카드에 해당되는 카드입니다. 7번 전차는 도전하면 쟁취하며 승리를 얻게 되는 성공과 승리의 카드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추진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직이나 이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동수가 좋은 카드니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해임으로 교통사고나 사소한 낙상사고를 조심해야겠어요. 직장에서는 승진 운도 있다고 하고요. 추진하던 프로젝트의 결과도 좋다고 해요. 새로운 일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에 집중해서 바탕을 다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포커스를 한 방향으로 맞춰서 도전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결과를 뚝 떨어뜨리는 카드는 아니므로 가만히 있으면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전차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7번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경쟁자를 물리치게 되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돈도 벌게 되겠죠. 너무 서두르거나 느리게 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여행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사막 횡단이나 번지점프, 자전거 국토종주 이런 다이나믹한 레저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먼 거리를 드라이브해서 가는 여행 같은 것들도 좋다고 해요. 7번 해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게 되므로 내면 못지않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모도 그에 걸맞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드님께서는 이해 행시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7번 카드가 연도 카드이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 카드 8번입니다. 8번은 힘 카드인데요. 카드에 보면 아름다운 여성이 사자를 쓰다듬고 있어요. 사나운 사자를 길들이려면 내면에 강한 용기와 힘이 필요하겠죠. 지혜롭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8번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해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아프거나 사자처럼 다루기 힘든 사람을 돌보거나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녀가 고3이라거나 집에 보살펴야 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나 거래처 책임자가 사자같이 다루기 힘들어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수험생이라면 공부 자체가 사자처럼 힘든 상대가 되겠고요. 만약 힘든 일이 생기게 된다면 정면 돌파보다는 힘 조절과 전략을 잘 세워서 사자를 길들이는 것처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끔씩 주체할 수 없이 울컥하고 분노나 질투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8번 힘 카드는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모두 헤쳐나갈 수 있고요.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있는 카드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혜를 발휘하여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카드 9번은 은둔자 카드입니다. 9번에는 움직이기보다는 내면에 집중하며 그동안 지나온 삶에 대해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해요. 이미지에도 보면 은둔자가 등불을 높이 들고 설산 꼭대기에 혼자 서 있습니다. 9번 해가 되면 갑자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고 인간관계가 힘들게 느껴져서 스스로 잠수 모드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휴대폰 전화번호도 정리하게 되고요. 자발적인 고립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9번 해에는 관계 확장보다는 내적인 탐구나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9번 해에 공부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저도 9번에 했던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9번은 한 자리 숫자 중에 가장 큰 수임으로 완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9번 해에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밀려드는 고독감과 우울감으로 가라앉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함께 9번이라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주말 부부나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부부라면 모르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하는 행동마다 거슬리고 짜증이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인이 9번 해라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9번 해에는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서 관계의 단절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9번 해에는 공부나 연구 등에 몰두하면서 내면에 집중하고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9번 해에 열심히 자신을 성찰하고 노력하게 되면 다음 해인 10번 해에는 결실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나 인연들을 조금 멀리하고 공부에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해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멘토가 될 수 있고요. 인생의 멘토나 스승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여행을 간다고 하면 평화롭고 조용한 장소가 좋고요. 멀리 가는 것보다는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처럼 가벼운 활동이 좋다고 해요. 10번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 해당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해라고 하고요. 예기치 않았던 새롭고 긍정적인 기회가 올 수 있으므로 기회를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행운과 확장을 의미하는 카드지만 그동안 해왔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카드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뜻밖의 행운과 보상이 따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지난 해를 지나오는 동안 노력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기회를 날려버리거나 대가를 치르는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험생이라면 9번 해에 노력한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달라지겠죠. 10번 해에는 결과물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임신운과 출산운도 있어요. 이직이나 이사 등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좋고요. 새로운 연인을 사귀게 된다면 쉽게 헤어지기 힘든 인연이라고 해요. 그것이 좋은 인연일지 나쁜 인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레바퀴가 돌고 도는 것처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헤어지기 힘든 질긴 인연이라고 해요.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재회운이 있고요.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과 사귀게 될 수도 있어요. 또한 10번 카드는 확장을 의미하는 카드이므로 행동 반경이 커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므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골절되거나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소소한 사고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분은 10번에 시골집에 가서 감을 따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골반뼈가 골절되는 바람에 한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고요. 활동 반경이 매우 커지므로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갈 수도 있어요.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길한 해가 되겠죠.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생기게 되고 나쁜 일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나쁜 일이 계속 생기게 되면 그 고리를 끊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카드가 연도 카드인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연도 카드를 구하는 방법과 22장의 연도 카드 중에서 1번에서 10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들은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고요. 연초에 토정 비결을 보거나 사주 어플로 하루 일진 보는 것처럼 가볍게 그냥 재미로만 참고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번부터 22번까지는 바로 또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